여러분 혹시 초록빛 애호박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선정한 암 예방에 효과적인 5가지 컬러 채소 중 녹색을 대표하는 식재료로 꼽혔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반찬이나 찌개에 무심코 넣은 이 애호박, 사실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을 지켜주는 천연 건강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애호박에는 면역력을 높이고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대장암, 폐암, 위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학계에서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놀라운 건 애호박은 단순히 소화에 좋은 식이섬유만 많은 게 아니라 몰리브덴, 플라보노이드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뇌를 공격하는 활성산소와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역할까지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애호박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똑똑한 채소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좋은 애호박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리 방법에 따라 함께 곁들이는 식재료에 따라 애호박이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애호박을 가장 건강하게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부터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똑똑한 레시피, 그리고 애호박을 신선하게 오래 보관하는 꿀팁까지 하나하나 알기 쉽게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혹시 요즘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거나 노화, 기억력 저하가 걱정되신다면 오늘 영상이 작지만 확실한 건강의 시작이 되어줄 거예요. 그럼 활기찬 하루를 응원하며 우리 몸을 위한 착한 채소, 애호박의 모든 것,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애호박과 찰떡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애호박은 겉보기엔 수수해 보여도 베타카로틴을 비롯한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똑똑한 채소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과 면역력 강화, 피부 보호에 도움을 주는데 하나 아셔야 할 점은 이 영양소가 기름이나 지방과 함께 먹어야 체내 흡수가 잘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로 달걀이 강력한 조력자가 됩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천연 지방이 풍부해서 애호박 속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비타민 E 같은 지용성 성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실제로 2004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달걀 노른자와 함께 먹은 지용성 항산화 영양소는 체내 흡수율이 3배에서 4배까지 증가했다고 해요. 즉, 같은 애호박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영양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호박은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해 소화에 부담이 없고 달걀은 고품질 단백질로 근육 유지와 세포 회복에 탁월한 식품이에요. 이 2가지를 함께 먹으면 위에 부담은 적고 포만감은 오래가며 몸속 영양소 활용률도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합은 근육 건강을 지키면서도 위를 편안하게 해주는 건강한 한 끼가 되어줄 수 있어요. 또한 달걀에 들어있는 레시틴과 애호박의 칼륨이 만나면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애호박의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 제거와 염증 억제에 효과적이라 노화를 늦추고 전반적인 세포 건강을 지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더욱이 2 식품은 모두 눈 건강에도 좋은 성분을 많이 담고 있어요. 애호박의 베타카로틴, 루테인과 달걀의 루테인, 제아잔틴, 콜린이라는 성분들은 눈의 황반을 보호하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며 달걀의 콜린은 기억력과 뇌기능 유지에도 도움을 주는 뇌 영양소입니다. 즉, 애호박과 달걀을 함께 먹는 건 눈 건강부터 뇌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기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애호박과 달걀을 활용한 애호박 달걀 부침을 소개해 드릴게요. 재료에는 애호박 2분의 1개, 달걀 2개, 소금 약간, 다진 대파, 부침용 기름 또는 올리브유입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1. 애호박은 깨끗이 씻어 반달 모양으로 얇게 썰어줍니다. 2. 달걀을 풀고 소금, 다진 대파를 섞어주세요. 3. 팬에 기름을 두르고 애호박 조각을 깔고 위에 달걀물을 부어 앞뒤로 노릇하게 부칩니다. 4. 노릇하게 익으면 완성. 따뜻할 때 드시면 가장 맛있어요. 기름은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좋은 오일, 올리브유, 들기름을 활용하세요. 이렇게 간단한 반찬 하나로 비타민 A를 흡수하고 단백질을 보충하며 항산화 작용에 눈과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애호박과 찰떡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밥을 오래오래 꼭꼭 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말 어릴 때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오래 씹을수록 턱 근육이 움직이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뇌로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되고 뇌세포가 깨어나면서 인지 기능도 활발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꼭 밥을 오래 씹지 않더라도 우리 몸속 혈류, 특히 뇌 혈류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주인공이 바로 들기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나물 무칠 때 쓰는 바로 그 고소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속에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특히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아주 탁월한 작용을 하는데요. 뇌혈관 속에 쌓인 미세한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벽을 유연하게 해줘서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도와주고 결과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해줘 뇌 기능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뇌가 활발해진다는 건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언어 능력 같은 기능이 더 잘 작동한다는 뜻이죠. 이 알파 리놀렌산은 오메가3 계열 중에서도 식물성으로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분인데 식물성 기름 중에서는 들기름이 가장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참기름에는 고작 0.7% 정도만 들어있지만 들기름에는 무려 60% 이상 들어있습니다. 정말 차원이 다르죠? 실제로 2013년 대한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중년층을 대상으로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뇌혈류 속도가 빨라지고 뇌혈관의 탄성 지표가 좋아졌으며 인지력, 집중력, 기억력 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즉, 들기름 하나만 잘 챙겨 먹어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저하되는 뇌 기능을 유지하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뇌 건강 효과가 배가 되는 재료가 바로 애호박입니다. 애호박은 우리가 자주 먹는 채소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똑똑한 채소예요. 특히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노화를 늦추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놀라운 건 애호박을 말리면 이 베타카로틴 함량이 무려 10배 이상 증가한다는 사실이에요. 말려서 먹으면 더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라 들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었을 때 체내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말린 애호박과 들기름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뇌혈류 개선과 항산화 작용과 지용성 영양소 흡수 촉진까지 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궁합이 되는 거예요. 뇌에 좋은 말린 애호박 들기름 볶음 레시피를 소개할게요. 재료에는 말린 애호박 1컵,
다진 마늘 1작은술, 국간장 1작은술, 소금 약간, 들기름 1큰술, 통깨 약간입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1. 불려놓은 말린 애호박은 꼭 짜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2.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살짝 볶아 향을 냅니다. 3. 애호박을 넣고 중불에서 3분에서 4분 정도 볶아줍니다. 4.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통깨를 솔솔 뿌려 마무리합니다. 기름은 너무 오래 볶지 말고 중불에서 짧게 조리하세요. 생들기름을 마지막에 살짝 더 뿌려주면 풍미와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애호박과 찰떡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새우젓입니다. 애호박은 위장을 부드럽게 달래주는 천연 소화제로도 아주 훌륭한 채소예요.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 덕분에 소화가 잘 되고 몸에 자극이 거의 없어 위염이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특히 더 좋은 식재료입니다. 애호박에는 위점막을 보호해주는 비타민 A, 피로회복과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 B군, 면역력과 소화효소 활동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C까지 고르게 들어있어서 속이 불편할 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순한 음식 중 하나죠. 그런데 이렇게 속에 좋은 애호박을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새우젓을 곁들이는 것이에요. 에이, 새우젓은 그냥 김치 담글 때 먹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새우젓은 전통 발효 음식 중에서도 영양학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식품입니다. 새우젓이 애호박과 찰떡 궁합인 이유는 애호박은 맛은 좋지만 칼슘과 단백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채소입니다. 이때 새우젓을 곁들이면 첫 번째 칼슘 보충이 됩니다. 새우젓에는 해산물 특유의 천연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두 번째 단백질이 보충됩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 애호박의 영양을 균형 있게 보완해 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새우젓 속에는 베타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위산의 농도를 조절해서 너무 많은 위산으로 인한 속쓰림이나 위산 부족으로 인한 더부룩함을 조절해 주는 작용을 합니다. 즉, 위산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위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새우젓은 그냥 소금에 절인 게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소화 효소들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와 지방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특히 고기 반찬이나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을 때 소화를 더 빠르고 편하게 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참고로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새우젓은 소화효소와 유익균이 풍부하여 장내 유익균 증식과 소화기 기능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니 새우젓과 애호박을 함께 먹는 건 단순한 맛의 조화가 아니라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소화를 돕고 영양소까지 채워주는 전통적인 건강 식단인 셈입니다. 게다가 맛도 아주 좋습니다. 애호박의 은은한 단맛과 새우젓의 짭조름한 감칠맛이 만나 별다른 조미료 없이도 훌륭한 반찬이 완성되죠. 추천 요리로 새우젓 애호박 볶음 레시피를 소개할게요. 재료에는 애호박 1개, 다진 마늘 1작은술, 새우젓 1큰술, 들기름 또는 식용유 약간, 대파 또는 양파 조금, 통깨 약간입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1. 애호박은 반달 모양으로 썰어줍니다. 2. 팬에 들기름을 살짝 두르고 다진 마늘과 대파를 먼저 볶아 향을 냅니다. 3. 애호박을 넣고 살짝 볶다가 새우젓을 넣어 간을 맞춰줍니다. 4. 너무 오래 볶지 말고 애호박이 살짝 투명해지면 불을 끄고 통깨를 뿌리면 완성입니다. 새우젓은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약간만 넣어 감칠맛을 살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간을 보면서 소금은 따로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호박은
씨까지 꼭 섭취하고 말려서 먹으면 베타카로틴 함량 10배 증가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보관 시 젖은 키친타올로 꼭지 감싸고 단면은 마른 타올로 덮어 보관하세요. 이 모든 방법은 애호박의 건강 효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비법들이니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꾸준히 드시다 보면 분명 몸이 달라지는 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